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원중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하고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결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요? 그 연기만 잘해달라고 이 발언 때문이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해당 발언이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격앙이 돼서 화를 많이 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두 사람 사이에 아쉬움이나 불만이 계속해서 좀 누적되어 왔던 과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네, 일단 이 두 사람이 소위 이제 케미가 잘 맞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예. 윤 후보는 이른바 그 형님 리더십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옆에 두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핵관이라는 이 측근 의원들의 의존하는 경향도 그래서 나왔던 건데요. 네. 그런데 김 전 위원장과는 사적으로 대화나 통화를 많이 하거나 업무 외적으로 정서적인 유대가 있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윤 후보가 지난해 6월 SNS 계정을 만든 뒤로 모두 149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김 전 위원장의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게 이 두 사람의 거리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읽힙니다. 네. 다만 정치 신인인 윤 후보로서는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킹메이커라고 하는 김 전 위원장을 잘 모셔야 한다는 주위의 조언을 따랐던 것 같은데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김 전 위원장을 안고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후보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선대위원장도 없을 것 같고. 네, 후보와 선대위가 합치돼서 가야 한다 이런 의미였다고 하고요. 또 윤 후보를 무시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김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윤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자신한테 맡겼으면 자신의 구상대로 이 선거 과정을 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게 근원적인 불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은 오늘 윤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됐던 지난해 11월 5일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5일 날 나한테 여기로 와서 한 2시간 얘기를 했어요. 그때 위원장님이 다 해주시면 자기는 지방으로 뛰기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선대위를 굉장히 단촐하게 내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서 한 열흘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 이른바 김종인 사단이라 불리던 인사들도 오늘 줄줄이 사퇴를 했습니다. 네. 비슷한 불만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정태근 전 선대위 정무대응실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역시 윤 후보 측근들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후보의 일정이나 메시지, 정책 등을 김 전 위원장이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후보나 후보 핵심이라는 분들이 바꿀 생각이 없었다라는 건데요. 예. 이런 난맥상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뭐였냐라고 여쭤보니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 사과에 12일이나 걸린 점을 꼬집었습니다. 안 그래도 왜 바로 사과를 안 하냐 궁금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전 전략기획실장은 SNS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해내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라고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있긴 있었네요. 어쨌든 이제 윤 후보는 홀로 서기를 한 셈이 아니겠습니다. 앞으로 선거운동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앞서 보셨지만 윤 후보는 중도 우파 성향으로 박근혜 선대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 등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꾸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지지율이 연초 이제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조금 낮은 상황이지만 골짜기에 빠져 있지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진정성을 보이면은 얼마든지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후보는 오늘 SNS를 통해서 법정 토론 3회는 부족하다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를 썼는데요. 그런데 오늘 권성동 의원이 참여한 청년 행사에 윤 후보가 온다고 했다가 전화상으로만 참석해서 청년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첫날부터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예, 그랬겠네요. 어쨌든 당분간 윤 후보의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만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또 단일화도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보셨다시피 두 후보 모두 지금 당분간 단일화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시점을 아마 노릴 것이고 안 후보 역시 지금 10% 안팎인 지지율을 최대한 올려야 협상의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몸값이 올라갈 테니까. 네,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감안을 하면 대선 막판인 2월 중순쯤은 되면 아마 단일화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와 양자 구도를 형성하는 방안에 양쪽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 지도부는 안 후보가 지지율 2위까지 올라가고 야권 단일화로 이어질 이런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긴장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원중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